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문수의 시사분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국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방역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확산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달주 국장님, 최근 들어서 광주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전국적인 상황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7월부터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일 확진자가 7천 명을 넘나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 시를 한번 보니까 9월 달에 그 외국인 확진자들이 좀 많이 생겼고 또 추석 연휴 이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그 확진자 숫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월 들어서는 9월 대비 한 40% 정도로 안정이 됐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11월부터는 네. 저희 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광주시는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네.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어차피 일일 생활권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때 그때 뭐 10,000명 정도까지는 늘어날 걸로 정부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예측과 지금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정부의 예측보다는 약간 더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봤거든요.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보다 더 접종률이 높은데, 싱가포르가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의 이제 6분의 1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한 3,4천 명까지 환자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예상이 됐던 바인데, 이제 정부는 그러더라도 이제 그 일상 단계로 이제 가면서 결국 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관리에 치중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상하고는 달리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여기 또 중증 환자율이 좀 높아진 게 상당히 현재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확진자 숫자보다는 중증화율에 대한 네.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예, 봐야 예, 되는 예. 거군요. 네. 광주도 위중증 환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이제 과거보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아직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가 좀 적은 편이고, 네. 또한 사망률이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현재는 그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안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또 고령층의 어떤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3차 그 접종이 완료된 때까지는 그 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 기존의 바이러스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이제 뭐 기존 바이러스 중에 지속적으로 그 우세종들은 좀 변화화돼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인 것은 델타 변이죠. 근데 이제 델타 변이는 주요 애초에 맨 처음에 발생한 바이러스에 비해서 돌기 단백, 그러니까 돌기 단백의 중요성은 이 돌기 단백이 세포로 들어갈 때 돌기 단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기 단백의 변이가 일어나는 게 델타는 한 16개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발생된 오미크론은 이제 32개의 이제 변이가 있었죠. 변이가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돌기 단백이 세포하고 붙는 그 부분, 수용체하고 붙는 그 부분에 델타는 한 2개 정도 변이가 있는데, 오미크론은 이제 10개 정도 변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백신의 기존에 이미 알아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거나 또는 백신을 통해서 능동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에서 백신 면역을 회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됐었던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이가 많다는 건 뭐 증상이 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파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전파력은 대략 델타보다 3배 정도 높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자료에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남아공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이미 그 알았던 사람들에서 재감염되는 율을 델타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한 뭐 2.5배 정도 높은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파력은 2.5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것은 맞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을 때 봐야 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전파력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기존의 백신 또는 면역을 회피하느냐, 네. 다음에는 이제 중증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개 감염력은 확실히 높고 3배 가까이 높고, 네. 그다음에 백신 부분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남은 이제 중증화율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중증화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은 남아공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남아공에서 나오는 정보로는 좀 증상은 델타에 비해서 경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남아공이 상당히 이제 젊은 나라입니다. 65세 이상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의 중증화 부분에 대한 아직 아주 명확한 자료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파력이 높은 것까지는 뭐 확인됐다고 보고 예. 치명률, 뭐 중증화율은 아직은 좀 더 봐야겠군요. 예. 네. 국장님, 광주의 경우는 오미크론 확진 사례는 없죠? 예, 아직까지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확인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해외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그 오미크론 확진자하고 기내에서 접촉을 했다고 하신 분을 5분을 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PCR 검사를 3회 이상 받는데 현재 3분은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 격리가 해제됐고요. 네. 2분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우리 지역에 전파됐다는 그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 델타 변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언젠가는 오미크론이 이제 절대 우세종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네.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이제 백신 회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2가지 실험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네. 먼저 남아공에서 2차 접종을 한 사람들 혈청을 가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한번 평가했는데요. 네. 한 중화능이 뭐 델타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한 40분의 1 정도로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화이자사에서 어제 또 발표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2차 접종까지는 중화항체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부스터를 맞게 되면은 95% 정도는 중증화율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제 환자들에서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 네. 실험실 수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생산 관련돼서는 보통 이제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속도로 다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이자사에서는 내년 3월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한 그 회사들에서는 한 3개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되는 어떤 속도로는요. 네. 그럼 결국 이제 3차 접종 혹은 이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오미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에 대비한 대책들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네. 정부의 이제 지침을 준용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시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9개 나라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격리를 10일간 하셨다가 네. 이제 지역으로 가시게 돼 있고 또 저희 이제 그 외의 국가에서 입국하신 모든 내외국인들은 일단 광주 송정역을 거쳐서 저희 5.18 교육관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네. 그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검사를 2번 더 받아서 총 3번 정도 검사를 받고 격리가 해제되는 지금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발견은 안 됐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확진자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오미크론 그 여부를 최대한 샘플링을 많이 해서 네. 오미크론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장 유전치 분석을 질병청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네. 그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네. 방역 패스 관련된 얘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지 5주 만에 이제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 4주간 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광주는 8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6인이고요. 네. 그거 말고 방역 패스 도입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됐던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먼저 그 방역 패스가 뭔가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방역 패스는 그 다중이용 시설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실 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를 하셨느냐 네. 그 증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그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랄지 아니면 어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이제 유흥시설 포함해서 5개 업종에만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포함해가지고 11개 그 업종이 이제 늘어나서 현재는 지금 16개 업종 시설이 의무 적용 대상이 지금 됐습니다. 네. 일주일간은 이제 계도 기간이고 예, 이제 바로 이제 이 조치가 시행이 될 텐데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제 위반했을 때는 그 먼저 이제 그 관리 운영자에게 그 시설 운영 중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행정 조치를 위반을 해서 고발이 되거나 했을 때 그 확진에 따른 입원이나 치료비 같은 비용도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고 네. 그 외에 이제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랄지 이런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나 또는 형사 고발까지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강화 이건 결국 이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접종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예, 예. 있고. 이제 보통 현재 청소년들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은 이제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하는데요. 네. 화이자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크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나필락시스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대략 100만 명 중에 한 5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에서 나타난 건수는 대략 12건 정도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그냥 뭐 응급처치가 돼가지고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근염하고 심낭염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좀 더 아나필락시스보다 더 발생하는 건수는 많습니다. 대략 한 10만 명당 한 2건 정도는 이상이 됩니다. 아직은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한 5건 정도이긴 하는데요.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이 한 10배 정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감안하면은 10만 명당 한 2명 정도 수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지금 심낭염, 심근염은 대부분 학생들에서는 또 회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중증 화율은 더 낮긴 하지만 또 학생들이 매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이제 접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영유아에서 10대 미만에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그제도 이제 3살짜리 한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좀 보이는 게 아마 영유아들에서의 사망률이 10대보다 사망률이 좀 높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정부에서 5세에서 11세에 지금 접종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빨리 결정해라는 이런 뭐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아직 결정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 미만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2명은 또 기저질환이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에 우선해서 뭐 승인을 하든지 뭐 이런 형태든지 좀 빠른 시간 안에 5세, 11세도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초창기에는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되더라도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고 뭐 회복도 빠르고 이래서 뭐 자율 접종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사실상 의무 접종처럼 강제한다고 느끼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뭐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좀 초반에도 좀 강력한 권고 형태로 갔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네. 그 전체가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소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은 적지만
환자 풀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중증 환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청소년 영유아에서 지금까지 중증 환자가 한 11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환자 규모가 적습니다. 근데 환자 발생 수준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중증 환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성인이나 노인들에 비해서 사망률 중증화는 낮은 편이긴 하죠. 근데 백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상 반응하고 여기에서의 중증 사망률을 비교하면은 월등히 뭐냐면 백신으로 한 이득이 더 크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 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야 할 텐데 광주시에서는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는 이제 청소년들의 확진율도 낮았고 또 이렇게 위중증화율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문제를 안 삼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좀 변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급하게 되다 보니까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좀 공감대가 충분히 못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광주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학부형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랄지 아니면 또 중증화 어떤 사례 같은 거 이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을 해서 일단 투명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네. 접종률을 높여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광주시 청소년들의 예방 접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 2차 모두 비교해도 한 7, 8% 이상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더 빨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12일까지 학교 단위 이렇게 접종 그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드리고 네. 또 이제 학교로 방문을 해서 의료진이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이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 강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 지역은 먼저 병상 현황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병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전담병원하고 치료센터에 611개 병상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60% 내외로 병상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 전남대학교 병원에 16개가 있고 조선대학교 병원에 13개가 있고 해서 29개 병상을 운영을 했는데 네. 현재는 50%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 지역 환자도 일부 지금 이제 치료를 거기에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증화율도 높아지고 또 고령자들께서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조선대학교 병원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중증 병상 바로 그 밑에 단계 준중증 이제 병상을 네. 28개 병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로 확보가 되면 그 이제 병상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증상이나 또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일부 그 조건이 맞는 분들은 지금 한 60여 명 재택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재택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개 병원을 그 재택 치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 지금 기독병원하고 보훈병원 그리고 헤아림 요양병원, 그 서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병원들이 의료진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루에 네. 2번 이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일단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네. 또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약 처방이 필요하면 약을
이제 집으로 배달을 해드린다 할지 또 만약에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하고 구청 또 의료기관 119 이렇게 지금 비상 체제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병원에서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 측정하고 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하고 더 나빠지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군요. 네. 네. 교수님, 재택 치료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거인들도 함께 격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동거 가족한테 2차 감염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들 결정할 때 그 주거 환경이 그 동거인들의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재택 치료를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갖춘 경우만 그런 환경이라는 건 결국 화장실이 별도로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시설들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인 2인 뭐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 위해서 보호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시 또는 각 구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제 3차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접종 누가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60세 이상 그 접종률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12월 한 달간에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도 네. 그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은 3차 접종이 가능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현재 60대 이상에서 네. 백신을 완전 접종한 사람들에서 중증화율은 한 1.5%, 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한 1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는 여전히 중증화 또는 사망을 좀 막고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전히 미접종자들이 좀 많은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0대 이상의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한 84%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접종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도 80대 이상의 접종률은 한 93%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서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80대 이상에서 보통 이제 환자가 미접종자가 걸리게 되면은 4명 중에 1명 또는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거든요. 네. 최근 사망자들도 대부분 지금 80대 이상에서 한 70%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70대 이상의 미접종자들, 특히 또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들을 포함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서 접종률을 독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뭐냐면은 이제 건강검진실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래 오는 경우에 아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게 되면은 접종이 다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들이 나서서 뭐냐면 접종을 좀 더 독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 이러다가 4차, 5차 뭐 이렇게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까? 1년에 막 4차례씩 접종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스터 효과는 2번 맞았을 때부터 3번 맞았을 때 효과는 더 크고 면역력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게 6개월 갈지 1년 갈지에 대한 이제 해답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또 변이가 어떤 게 나타나느냐가 또 뭐 결정을 할 것 같아서요. 네. 향후 내년도 우리가 전망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5년 안에 전망이라는 것은 또 더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와서 일정한 부분에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이것도 이제 감기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방 백신으로 계속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치료제도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언제쯤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냐 치료제를 쓰고 있죠. 이제 항체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항체 치료제가 이제 레키노나주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요. 그게 중증화를 막는 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네.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주사제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재택 치료자들에게서 쓸 수 있는 이 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네. 결국은 먹는 약이겠죠. 네. 경구용 치료제인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40만 명 정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미 지금 머크사하고는 한 20만 개 정도 지금 계약을 했고, 네. 근데 화이자하고는 한 7만 개 정도 계약한 것 같습니다. 머크사는 한 중증화율로 한 30% 정도 막는 것 같고요. 화이자는 아직 최종 3상이 발표는 안 됐는데 네. 85% 이상의 지금 중증화율을 맞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화이자가 뭐 발표하고 있는 게 정말 3상에서 그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3차 부스터샷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좀 연기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그 안정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조선대학교 병원 같은 의료진들 그 노력이 있었고 또 보건소나 관계자들 노력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확진율도 가장 낮고 또 사망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해답은 딱 있습니다. 백신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스터 맞으면은 중증화율이 우리가 2번 맞았을 때보다 뭐 9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전파하는 것도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부스터만 맞으면은 우리 현재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부스터 맞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부스터가 완료되는 것은 이제 이 연말까지 가야지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또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있기 때문에 한 연말까지 또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좀 실천하는 그 기간을 3주 정도 가졌으면 또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고생한 지 벌써 2년인데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아득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빼앗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